124일 밤 이야기 훈민화자 전율야화는 역사의 감개, 감개는 거울에 비추어 보며 경기한다는 뜻의 2-1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화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화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식민사관 서울대 명예교수 허성도님의 글.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다. 그러고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달달 외우게 만들었다. 사색당쟁, 대원군의 쇄국정책, 성리학의 공리공론, 반상제도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는 500년 만에 망한 민족이구나.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일본에게 망했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나로호의 실패를 중국, 미국, 소련 등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듯이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 500년, 700년, 1000년을 이어간 왕조, 조선이 건국된 것이 1392년이고 한일 합방이 1910년이다. 금년이 2020년이니까 한일 합방된 지 딱 11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다른 나라 왕조는 600년, 700년, 1000년 가고 조선만 500년 만에 망했으면 왜 조선은 500년 만에 망했는가? 그 망한 이유를 찾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에는 500년간을 간 왕조가 그 당시에 하나도 없고 조선만 500년 갔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조선은 어떻게 해서 500년이나 갔을까? 이것을 따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1300년대의 역사 구도를 여러분이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500년을 이어간 왕조는 실제로 하나도 없다. 서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1200년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600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제국이지 왕조는 아니다. 유일하게 500년을 이어간 왕조가 하나 있다. 에스파냐 왕국이다. 그 나라가 500년째 가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에스파냐 왕국은 한 집권체가 500년을 지배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이 녀석들 말을 안 들어? 이거 안 되겠다. 형님 에스파냐 가서 왕 좀 하세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형인 조세 보나파르트가 에스파냐에 가서 왕을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집권체이지 단일한 집권체가 500년 가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518년째 가고 있는 것은 조선 딱 한 나라 이외에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잠깐 위로 올라가 보자. 고려가 약 500년 갔다. 통일신라가 약 1000년 갔다. 고구려가 약 700년 갔다. 백제가 약 700년 갔다. 신라가 BC 57년에 건국됐으니까 BC 57년 이후에 세계 왕조를 보면 500년 간 왕조가 딱 2개 있다. 러시아에 이름도 없는 왕조가 하나 있고 동남아시아에 하나가 있다. 그 외에는 500년 간 왕조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처럼 약 10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다. 고구려 백제만큼 약 700년 간 왕조도 당연히 하나도 없다. 지금 말한 것은 과학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엄청나게 신기한 나라이다. 3. 한 왕조가 세워지면 500년, 700년, 1000년을 갔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 선조가 몽땅 바보다. 그래서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시키면 무조건 굴종했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500년, 700년,
천년 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시 말하면 인권에 관한 의식이 있었다. 심지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또 잘 대드는 성격이 있었다. 최소한도의 정치적인 합리성,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합리성, 조세적인 합리성, 법적인 합리성, 문화의 합리성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러한 장기간의 통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25년에 한 번씩 밀란이 일어난다. 알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이고 이 밀란은 요새 말로 하면 대규모의 데모에 해당한다. 우리는 상소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관찰사와 이야기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왕과 나는 직접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나 기생도 노비도 글만 쓸 수 있으면 왕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런 상소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왜? 편지를 하려면 한문께나 써야 되니까. 그럼 글 쓰는 사람만 다 하냐? 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언문 상소를 허락해 주었다. 그래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래도 글줄 꽤나 해야 왕하고 소통하느냐? 글을 모르지만 나도 왕에게 상소하고 싶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신문고를 설치했다. 그럼 와서 북을 쳐라. 그러면 형조의 당직 관리가 와서 고드로 말을 듣고 고드로 왕에게 보고했다. 이래도 또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문고는 왕궁 옆에 매달아 놓으니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한양 땅에 사는 사람들만 그걸 하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격쟁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격은 칠격자이고 쟁은 꽹과리 쟁자이다.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면 꽹과리나 징을 쳐라. 그럼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봐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이것을 격쟁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흔히 형식적인 제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 정조의 행적을 조사해 보면 정조가 왕노릇을 한 것이 24년이다. 24년 동안 상소, 신문고, 격쟁을 해결한 건수가 5천 건이다. 이것을 제2연수를 편의상 25년으로 나누어 보면 매년 200건을 해결했다는 얘기이고 공식 근무일수로 따져보면 매일 1건 이상을 했다는 것이다. 서양의 왕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 통치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봐야 한다.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말한 두 가지 사안 가운데 후자에 해당한다. 이 나라 백성들은 만만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도의 합리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록의 문화이다.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다. 그걸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다. 아마도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재수도 좋다. 좋은 선조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세계에 관광 달러가 모이는구나. 여기에 석굴암을 가져다 놓으면 좁쌀보다 작다.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유적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베르사유의 궁전같이 호화찬란한 궁전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만약 조선시대에 어떤 왕이 등극을 해서 피라미드 짓는데 30만 명 동원해서 20년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왕이 조선 백성 여러분, 내가 죽으면 피라미드에 들어가고 싶소. 그러니 여러분의 자제 청장년 30만 명을 동원해서 한 20년 노역을 시켜야 되겠으니 조선 백성 여러분 양해하시라. 그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가? 마마가 나가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조선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화적 유적이 남아있을 수 없다. 만일 어떤 왕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것을 지으려고 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지을 생각이 없소. 이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유적이 있을 수가 없다. 대신에 무엇을 남겨주었느냐 하면 기록을 남겨주었다. 여기에 왕이 있다면 바로 곁에 사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어떠한 젊은이가 하나 달라붙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적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다 적고, 둘이 대화한 것을 다 적고, 왕이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 언제 화장실에 갔으면 화장실 갔다는 것도 다 적고, 그것을 오늘 적고, 내일도 적고, 다음 달에도 적고, 돌아가신 날 아침까지 적는다.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 공식 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왕은 그 누구도 독대할 수 없다고 경국대전에 적혀 있다. 우리가 사극에서 왕이 간시배 만나고 장희빈 만나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왕은 공식 근무 중 사관이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게 되어 있다. 심지어 인조 같은 왕은 너무 사사건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싫으니까 어떤 날 대신들에게 내일은 저 방으로 와, 저 방에서 회의할 거야. 그러고 도망을 갔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관이 마마를 놓쳤다. 어디 계시냐 하다가 지필목을 싸들고 그 방에 들어갔다. 인조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회의를 하는데도 사관이 와야 하는가 하고 나무랬다. 그러니까 사관이 이렇게 말했다. 마마 조선의 국법에는 마마가 계신 곳에는 사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었다. 너무 그 사관이 괘씸해서 다른 죄목을 걸어서 귀양을 보냈다. 그러니까 다음날 또 다른 사관이 와서 또 적었다. 이렇게 500년을 적었다. 사관은 종 7품에서 종 9품 사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높아도 사무관을 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이 왕을 사사건건 따라다니며 다 적었다. 이걸 500년을 적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문으로 써야 하니까 막 흘렸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정서를 했다. 이걸 사초라고 한다. 그러다가 왕이 돌아가시면 한 달 이내, 이것이 중요하다. 한 달 이내 요새 말로 하면 왕조실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사관도 잘못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의정 이러한 말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어? 하며 확인도 한다. 그렇게 해서 즉시 출판한다. 사부를 출판했다. 사부를 찍기 위해서 목판 활자, 나중에는 금속 활자본을 만들었다. 사부를 찍기 위해서 활자본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가? 사람이 쓰는 것이 경제적인가? 쓰는 게 경제적이다. 그런데 왜 활판 인쇄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쓰면 글자 하나라도 빼먹을 수 있다. 글자를 하나라도 잘못 쓸 수 있다. 글자를 하나라도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사부를 남겨주는데 사람이 쓰면 사부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후손들이 어느 것이 정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목판 활자, 금속 활자본을 만든 이유는 틀리더라도 똑같이 틀려라. 그래서 활자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500년 분량을 남겨주었다. 다음.
다음 125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천일야와는 역사의 감개 곧 거울에 비추어 보며 경계함의 2-2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